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반장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약간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영상을 올릴까 말까, 영상을 올려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리스크가 있을 때 과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기업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하는 것도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회사입니다. 카지노 회사고요. 다음 파라다이스를 분석하기 전에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시아 카지노 경쟁 현황인데요. 원래는 이제 카지노 하면 마카오가 생각나죠. 이제 마카오에서 시작된 이런 카지노 산업이 지금 굉장히 아시아 지역에 많아졌습니다. 아직까지 다 생긴 건 아니지만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도 이제 작년에 카지노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복합 리조트 카지노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든 곳에 다 카지노가 복합 리조트로 개발 예정이라고 써져 있죠. 모두 생기는 것이 복합 리조트라는 게 이제 카지노 주변에 호텔, 스파, 쇼핑몰, 테마파크 이렇게 카지노와 함께 즐길 거리가 같이 다 있는 것을 복합 리조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카지노 산업은 예전부터 돈이 많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점점 추세가 일반 여행객들, 매스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행객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제로 라스베가스에는 VIP 고객 매출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나머지 80%가 일반 여행객, 매스 고객의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마카오도 그렇게 가장 규모가 큰 마카오도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카오 카지노 매출액을 보시면 17년도서부터 해서 VIP 고객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매스 고객은 그 비중이 변동이 없죠. 보시면 마카오 VIP와 매스 비중 추인데요. 10년도에는 거의 VIP가 대부분 거의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다가 현재는 거의 50%까지 떨어진 추세입니다. 그 빈자리를 지금 매스 고객이 메꾸고 있죠. 이렇게 마카오에서 VIP 고객이 떨어진 이유가 이제 중국의 반부패 정책으로 인해서 돈 많은 VIP들이 카지노에서 돈 쓰는 걸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캐시라고 있는데 고객을 모집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정캐 사업이 있는데 그 정캐 사업자들이 마카오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수수료를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VIP 고객을 마카오보다는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오도 VIP보다는 매스 고객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보시면 다 복합 리조트로 카지노를 건설 예정이거나 건설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이제 영종도에 국내 첫 복합 리조트죠. 이제 개장을 했는데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이제 복합 리조트가 한국에도 최초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내 첫 복합 리조트 카지노인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이 정도 용어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드롭이라는 용어인데요. 카지노에 가서 배팅을 할 때는 현금이 아니라 칩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 칩과 교환한 금액을 드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홀드율이라고 있는데 드롭액 중에서 딜러가 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홀드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 매출은 드롭액 곱하기 홀드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칩과 교환한 금액이 10만 원인데 근데 딜러가 10%의 비율로 금액을 땄다고 하면 드롭액 10만 원 곱하기 홀드율 10% 하면 만 원이 되겠죠. 그게 바로 카지노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콤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콤프는 이제 카지노 고객에게 객실이나 식음료, 항공료 등을 무료로 또는 할인 가격으로 제공되는 건데요.
VIP들에게 편안하게 호텔에 머물면서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쓰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바로 콤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캐시라고 있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제 관광객을 모아오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이제 정캐시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만 아시면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파라다이스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1조 7천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이고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제 주가가 15년에 5월 달에 32,750원 최고로 찍고 이제 쭉 빠졌다가 11,900원까지 빠졌다가 2017년에 다시 올라갔다가 계속 이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2017년 오늘 이제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제 파라다이스가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2015년에는 뭐가 있었나요? 이제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있었죠. 메르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망자가 30몇 명씩 나와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확 줄었는데 카지노 파라다이스의 대부분의 매출은 중국인과 일본인에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입국자 수가 확 줄면서 특히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대부분이 중국인과 일본인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입국자 수가 줄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6년에는 이제 사드 중국에서 한한령으로 통해서 이 입국자 수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또 악재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또 줄었고요. 또 이제 이때 중국의 반부패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VIP들이 카지노에 가서 이제 돈을 쓰는 것을 좀 주저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또 받았고요. 또 뭐가 있었나요? 19년에는 또 일본과의 문제, 또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또 대외적인 악재가 또 발생을 했죠.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내부적으로도 파라다이스 악재는 아니지만 14년부터 해서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를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 비용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죠. 투자를 하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매출은 빠지다 보니까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이제 2019년에 파라다이스 시티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간의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한번 볼게요. 이제 14년부터 매출액인데요. 14년에 6,700억, 15년에 6,100억, 16년에 거의 7천억 정도 했고요. 2017년에 좀 빠져서 6,600억. 이게 매출액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영업이익이 14년 790억에서 15년 580억. 이때 이제 주가가 최고치로 올랐었죠. 근데 이제 16년에 657억인데 17년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18년에도 24억밖에는 하지 못했네요. 좀 처참하죠. 이때 이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재무 상태표에 보시면 여기 유형 자산이 있는데 유형 자산이 건물 및 부속 설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유형 자산이 18년에 2조 2천억까지는 이렇게 늘어났죠. 이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보시면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부채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원래 되게 탄탄한 회사였는데 점점 부채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에도 보시면 잠깐 현금 흐름표를 보실게요. 그러면 여기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 14년부터 해서 이제 7천 거의 8천억, 8,700억, 6천억, 5천억, 3천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투자는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수익은 안 나다 보니까 재무도 안 좋고 영업이익도 안 나오는 상태인데 이제 19년에 이렇게 파라다이스 시티 조감도인데요. 이제 모두 완공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호텔이나 스파, 이제 테마파크,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복합 리조트죠. 다른 사진을 보시면 야경은 이렇게 돼 있네요. 좀 멋있죠? 네, 그리고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파라다이스 시티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2021년에 시저스가 들어오고요. 2022년에 인스파이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딸랑 하나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붙어 있어야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고 많은 고객들을 유입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같이 생겨버리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저스 코리아의 조감도고요. 이건 인스파이어 조감도입니다. 뭐 조감도라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되게 멋있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외국의 관광객들이 더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건 파라다이스의 주요 사업장 현황인데요. 파라다이스 이거는 본점이고요. 본사 건물이 중구에 있고, 이제 카지노가 워커힐, 부산, 제주, 그리고 이제 인천에 있죠. 이 파라다이스 세가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인데, 일본의 세가사미사와 합작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인천 영종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호텔업으로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수많은 악재들을 겪고 이제 많은 투자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죠. 이제 투자도 끝나서 이제 완공이 돼서 더 이상 이제 투자 금액으로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 없고 한한령이 약간 풀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면서 이제 돈을 걷어들일 시간이다. 이게 바로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매출액도 영업이익이 줄어들다가 이제 19년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이제 2019년 이제 9,700억까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돈을 벌어들일 시간이라는 것이 투자 아이디어였고요. 이 그래프는 지역별 입국자 수인데요. 최근 들어서 2019년 들어서 계속 줄어들었던 이제 2017년도 이제 사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줄어들었던 중국인 입국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올해 이제 방문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고 해서 이제 한한령은 풀리고 이제 좀 그 화해 분위기가 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인 입국자 수가 안 그래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 그걸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 보았고요. 이 표는 파라다이스 VIP 입장객 수 추이인데요. 3개 점 같이 볼게요. 이 아래 부분은 3개 점 개를 낸 부분인데 중국의 관광객이 2014년부터 2014년에 7만 5천 명부터 해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5년에 5만 명, 그리고 16년에 4만 6천 명, 2017년에는 3만 1천 명, 2018년에 2만 4천 명까지 줄어들었는데 2019년에는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 옆에 보시면 증감률인데 계속 30%, 12%, 30% 줄어들다가 2019년에 22%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파라다이스의 또 장점이 중국 주요 도시와 되게 가깝다는 겁니다. 여기 베이징하고 상하이가 지금 굉장히 여기 쪽에 이제 지도가 없는데 우리나라 그 영종도라고 굉장히 가깝죠. 이제 카지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곳을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까이 있는 베이징하고 상하이의 가처분 소득도 중국에서 굉장히 높죠. 상하이, 베이징이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상하이와 베이징이 그래프상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죠. 여기 보시면 베이징에서 카지노 인접공항까지 소요 비행 시간인데요. 대한민국 인천까지는 2시간, 마카오까지는 3시간 반. 오히려 인천 영종도가 마카오보다는 더 가깝죠. 그리고 대만 6시간, 싱가포르 6시간, 러시아는 좀 가까운 편이지만 필리핀 4시간, 베트남 3시간, 5시간, 일본도 3시간 이상 걸리고요. 상하이에서도 인천은 1시간 45분이면 옵니다. 마카오는 2시간 15분인데 마카오보다 오히려 상하이, 베이징이 인천이 더 가깝다, 영종도가 가깝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실적 추이 전망인데요. 물론 전망치지만 한번 그냥 추세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매출인데요. 2017년에 255억에서 2,550억, 2,500억, 그리고 2018년에 3,000억, 2019년에 4,600억. 근데 2020년 예상이 5,300억입니다. 이 성장성이 엄청나죠.
다른 카지노나 호텔 매출에 비해서 그 성장성이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 리조트가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9년에 완공이 완료된 3차까지 완공이 완료된 파라다이스 시티가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돈을 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외국인 카지노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복합 리조트의 호텔이나 그런 다른 테마파크나 스파 같은 경우에는 국내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 호캉스가 유행이라서 이제 저도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그 리뷰를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호캉스로 각광받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의 호텔을 보시면 점유율이 이제 2019년 처음 했을 때는 이제 30%가 안 됐었는데 이제 18년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73%까지 늘어났어요. 이제 이 73%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가도 객단가도 이제 33만 원으로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호텔의 매출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파라다이스가 돈을 벌지 못하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무 상태도 안 좋고 재무 상태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지금 싸진 상태입니다. 뭐 2014년과 비교해 본 시가총액인데요. 뭐 이것만 비교해서 싸다고만은 말할 수는 없긴 한데 이제 리포트에 이런 게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2014년에 파라다이스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인데 지금은 1조 7천억 정도, 지금 뭐 좀 떨어져서 1조 7천억이 안 되죠. 1조 7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014년에는 8천억, 그리고 2020년에는 예상이긴 하지만 1조를 넘어갑니다. 이것만 봐도 영업이익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많은데 지금 시가총액은 거의 절반도 안 되죠. 이렇게 보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졌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어서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투자하기가 좀 손이 안 나가는 게 일봉 차트인데요. 얼마 전에 터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이제 주가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이제 쭉 계속해서 22,000원까지 쭉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갑자기 이제 신종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는데 파라다이스는 이제 실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나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저도 이제 당분간은 파라다이스 실적에 좀 영향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자 기사인데요. 파라다이스 신종 코로나에도 VIP 매출 성장세 저가 매수 기회라는 그런 기사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투자증권연구원이 파라다이스 탐방을 했다고 합니다. 탐방한 결과 카지노 부분의 영향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면서 중국인 단체 고객은 어차피 매출 비중이 카지노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인들이 출입이 제한된 중국인 단체 고객이 카지노 매출에는 이제 VIP, 이런 단체 고객은 VIP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실적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런 기사인데 얼마 전에 이거 월별 실적이 떴죠. 파라다이스는 월별로 실적을 공시하거든요. 1월달 공시가 나왔는데 단기 실적이 카지노 매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28% 증가했어요. 그래서 1월에 아직까지 뭐 코로나 영향이 1월에 다 미친 건 아니지만 1월 달에도 전기 대비 28%나 성장을 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늘도 지금 한 3.5%가 올랐는데 주가가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폭락을 했다가 개파락을 했다가 이제 점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코로나 그 리스크가 끝났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완벽하게 끝나지가 않아서 지금 당장 이 파라다이스를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월별로 매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2월 매출, 3월 매출, 꾸준히 월별 매출을 보신 다음에
파라다이스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하시는 거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죠. 파라다이스가 또 하나 그 리스크가 뭐냐면 중국인하고 일본인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일본과의 관계도 좀 안 좋았었고 중국도 사드 때문에 몇 년 동안 이게 꽤 길게 갔죠. 사드 때문에 그 관계가 좀 안 좋은 게 몇 년 갔는데 중국과 일본 가깝지만 어떻게 보면 참 사이좋게 지내기가 힘든 그런 나라들인데 그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좀 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라다이스의 리스크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봤던 이 아시아 카지노 경쟁 현황인데 일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카지노가 동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굉장히 치열한데 특히나 일본이 카지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 완공 예정이라서 이제 카지노가 생기는데 다른 곳들보다 일본이 조금 위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본이 카지노 세 곳이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 곳이 한 군데에 다 생기는 게 아니라 또 각 다른 지역에 세 개가 생기기 때문에 카지노는 이렇게 모여 있어야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다른 곳에 세 곳에 생기기 때문에 크게 초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세 곳이 끝이 아니겠죠. 점점 더 일본의 카지노가 더 들어설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마카오 다음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 가장 큰 카지노가 일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파라다이스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이슈 하나가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카지노라서 우리나라 내국인이 입장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 내국인 카지노는 강원에다 한 군데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카지노들은 다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강원랜드가 특별법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지금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폐광 지역에 그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강원랜드만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가 2025년에 과연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겠죠. 아직 먼 얘기이기도 하고 이건 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분명히 2025년 그 특별법이 끝날 때쯤 되면 한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렇게 카지노가 생기고 나면 우리나라만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내국인을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원랜드로 다 갈까요? 과연? 가까운 이제 일본으로 많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그 세수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파라다이스도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바람일 수도 있지만 파라다이스도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네, 말이 어렵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보면은 내국인을 다 허용을 합니다. 물론 입장료를 받고서 내국인들 뭐 싱가포르나 마카오나 다른 곳에서는 다 내국인들이 입장이 가능해요. 우리나라만 지금 강원랜드만 가능하고 다른 지역의 카지노는 다 지금 불가한 상태죠. 또 이제 카지노가 옛날에는 뭐 도박, 사행성 뭐 이런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다 복합 리조트로 개발이 돼서 이제 가족 단위 고객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레저, 문화 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면서 파라다이스도 2025년에는 한 번쯤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국인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죠. 파라다이스의 매출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겁니다. 지금 강원랜드 매출이 우리나라 카지노 중에서 가장 많거든요. 근데 그 수혜를 파라다이스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건 뭐 아직까지 먼 얘기지만 그런 이슈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요약을 하자면 파라다이스는 이제 악재들, 수많은 악재들, 사드, 메르스, 뭐 한한령, 그 일본과의 관계 등으로 수많은 악재를 지금 다 몸으로 맞고 왔죠. 정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그런 기업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2014년부터 계속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마침 19년에 완공이 되었고, 그 악재들이 이제 19년에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돈을 지금까지 뿌려놓은 그런 씨앗들을 이제 수확을 할 때다. 이제 돈을 벌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 투자 아이디어였고요. 물론 이제 그 출발선에서 이제 폐렴 이슈가 지금 생겨서 지금 주가는 떨어졌는데, 이 폐렴 이슈는 단기간에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3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단기간에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실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의 성장세를 막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새로 이제 19년에 이제 모두 완공된 파라다이스 시티의 성장성이 매우 좋고, 이제 영종도가 우리나라의 복합 리조트 카지노로서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를 앞으로 주시를 하고서 성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만 단기적인 이슈인 이 신종 코로나, 요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적들을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라다이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